반갑습니다. 에어센서 양근석입니다. 오늘은 Search and Rescue, Public Safety라고 하죠. 인명구조 드론에 있어서 이 열화상 카메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드론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인명구조용 드론을 개발하고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명구조 드론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에 이 열화상 카메라의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 Search and Rescue가 약 한 15% 정도 포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인스펙션 25%, 그 다음에 정밀농업 40%, 그 다음에 환경보호에 약 한 15%, 그리고 기타 약 한 5% 정도 적용이 되었다고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Search and Rescue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포션은 다른 외국이나 인근의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적은 포션에 속합니다. 물론 이 조사는 군사용 목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를 하였으며, 그리고 이 통계의 정확도가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Search and Rescue 공공안전에 대한 이 열화상 카메라의 적용성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점검 인스펙션 25%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인명 공공의 안전과 결부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색 구조 정찰 소방 안전에 대해서 이런 15% 정도의 퍼센트지는 포션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공공안전 분야의 열화상 카메라가 드론에 적용되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irefighting이라고 해서 소방, 그리고 Law Enforcement라고 해서 폴리스 경찰이죠. 그리고 Search and Rescue, 구조 수색, 이런 부분을 관할하는 이 세 군데 모두 이렇게 활발하게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Find People이라고 해서 수색, 구조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Firefighting이라고 해서 소방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ti-Poaching이라고 해서 침입 감시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ccident Reconstruction이라고 해서 사고 현장의 어떤 재구성에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Anti-Trafficking이라고 해서 야생 동식물들 이렇게 불법으로 밀렵하고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부분에도 적용이 되고요. 시설물들 보호하는 데도 적용이 되고, 당연하게 이런 특공대에서도 이런 열화상과 드론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촬영한 많은 동영상에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의 특징, 기능, 아이소섬, 그리고 렌즈에 대한 특성이나 재질, 그리고 이런 다양한 종류, 브랜드별, 그 다음에 EOIR 카메라든지 아니면 싱글 열화상 카메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기능이나 이런 특징들을 모두 알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화상의 해상도나 종류나 이런 걸 떠나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런 골든타임에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적용이 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런 열화상과 드론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죠. 이런 화재라든지 이런 추운 겨울날 이렇게 조난자가 생겼을 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드론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문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 부분에 사람이 있는 부분이 일반 카메라에서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비해서 이 열영상 카메라는 연기를 투시해서 안에 있는 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 연기 뒤편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산업 구조에도 이 열화상 카메라는 굉장히 훌륭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 감시라든지 해안의 인명 구조에도 이런 열화상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영상인데요.
지금 그 불이 난 이 집 위에 지금 소화를 위해서 이 소방관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 발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방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영상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이런 정보를 이런 전문 소방관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르고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영상인데 이런 연기를 투시를 해서 연기 뒤편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안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반 카메라가 이 저조도 카메라인데 약간의 있던 안개만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동영상으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열영상하고 이 일반 영상 카메라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 카메라는 사실 우리가 이 열영상에 비해서 굉장히 화질도 좋고 선명하고 이런 가시 영역에 익숙한 반면에 날씨가 어두워진다든지 특히 야간에는 이런 일반 영상 카메라는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서치라이트를 켜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일반 카메라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이런 열영상 카메라는 평소 때 우리 일반 가시광선 영역과 비교를 해보면 평소 때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크게 이게 유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일몰 이후만 되면은 이런 일반 영상 카메라로는 어떤 임무를 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온연히 이런 열영상 카메라에 의존해서 임무나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상도, 렌즈, 어떤 내부적인 기능 이런 부분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영상 카메라 브랜드를 떠나서 이런 드론에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그 인명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이 효과는 돈으로 이렇게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모습이 잘 보이겠지만 지금 제 사무실에 이 불을 만약 끈다면 제 이 모습은 제 일반 영상 카메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마 열영상 카메라에만 의존해서 한번 이렇게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 불을 좀 소등을 했고요. 그리고 조명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명을 껐는데요. 조명을 한번 켜고 조명을 켰을 때와 조명을 껐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 영상은 거의 지금 암흑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럴 때 열영상 카메라는 이 스펙, 사양 이런 걸 떠나서 거의 필수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가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로 이렇게 투시 기능,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열화상 카메라는 투시 카메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얇은 패브릭이나 이런 비닐류, 천, 특히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두꺼운 천막 뒤편에 있는 부분은 이게 적외선이 투과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볍게 제가 지금 이 비닐 봉지를 지금 검정색 비닐봉지죠. 요거를 제 얼굴을 가리게 되면 일반 카메라는 제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하지만 이제 열영상 카메라로 보시면 뒤편에 숨어서 은폐가 되었을 때 일반 카메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열영상 카메라는 어느 정도 이런 패브릭이나 이런 비닐류를 투시를 해서 은폐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구조물들을 이렇게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인명구조용 드론에서 이 열영상 카메라가 이렇게 왜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이 적외선 열영상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스펙의 특징 그리고 활용성 그 다음에 진단을 하는데 분석 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인명구조 드론에 있어서 이 열화상 카메라는 어떤 고난도의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런 분석법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적당히 어떤 드론에도 이 열영상 카메라를 쉽게 장착을 해서 가볍게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가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색 구조 정찰, 소방 안전 이런 모든 분야에 이 드론과 그리고 이 열화상 카메라가 많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 국민의 이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드론 관계자 분들도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드론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